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드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원장님, 제가 뾰루지가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다음날 촬영이어서 이거를 그냥 놔둘 수도 없고 면봉으로 한번 집에서 짜봐야겠다 짰더니 이만큼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 자국이 굉장히 크게 생겼는데 이게 사실 화장품으로 덮기도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이 여드름 자국 안 생기게 좀 집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이신데 그럼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드름 자국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드름 자국, 이제 뾰루지 자국이라고도 하죠. 네. 일단 여드름이라는 것은 염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염증이 생기고 나면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관리를 신경 쓰더라도 거의 자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우리 화이트헤드, 좁쌀 여드름 상태일 때 미리 먹는 약이든지 아니면 피지 파괴 술로 피지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보통 이때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집에서도 보면 거울 보다 보면 이 화이트헤드가 있어도 사실 그게 있는지 이게 화이트헤드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걸 또 집에서 네.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 짤 수도 없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드름이 곪은 상태, 우리 화농성 여드름 상태일 때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곪은 상태, 즉 화농성 여드름이 되면 일단 피부과에 가서 압출하는 것이 필요하나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네. 이 면봉으로 이 수직으로 눌러서 모공을 통해 피지가 표피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나오도록 해야 하고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수직으로 누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전 사실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긴 그쵸.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드름이 있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세워서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눌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드름이 터져서 내용물이 나오면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살살살살 압력을 주면서 터진 구멍에 안에 내용물을 빼줍니다. 근데 이때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피부 안에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구멍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면봉 두 개를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살살살살 눌러줘서 안쪽에 있는 피지나 염증물이 충분히 배출되도록 합니다. 이때 생기는 상처는 지저분한 상처가 아니므로 굳이 우리가 과산화수소나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물로 그냥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라 너무 신선하고 좋은데요. 잘못하고 있었네요. 제가 완전 수평을 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또 수직으로. 심지어 포기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짰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짠 다음에 과산화수소로 닦아줘야 한다고 저는 얼핏 들었는데 진짜 그냥 물로만 닦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짜면서 나오는 상처는 깨끗한 상처이므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색소 침착의 가능성만 높아지므로 그냥 물로 가볍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막 스킨도 묻혀서 막 닦아내고 막 그랬는데 더 따갑고 안 돼요. 힘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원장님 근데 분명히 여드름이 안에 있어서 이게 짜오면 분명히 나을 것 같은데 정말 짜도 막 피만 나고 진물만 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여드름은 어떤 종류 여드름인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면봉으로 여드름을 이렇게 수직으로 눌렀었을 때 피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는 여드름의 염증과 피지가 이렇게 너무 깊숙이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염증이 이렇게 단단하게 섬유화되었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모공의 입구가 이렇게 모공이 있으면 모공의 입구가 안에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좁거나 아니면 네 번째는 여드름 자체가 아니거나 일 수 있습니다. 자, 가끔 약국에서 파는 당뇨 환자에게서 쓰는 우리 일회용 지사침이나 뭐 사열침 등을 써볼 수 있겠지만 직경이 너무 작으므로 구멍을 이렇게 뚫었을 때 여드름이 원활히 나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면봉을 수직으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네. 눌러서 해봤는데, 신경 써서 해봤는데 안 나오는 여드름이면 본인이 스스로 짜는 것을 포기하고 네. 그냥 병원에 가는 것이 흉터를 맞는 지름길입니다. 아, 네, 여러분. 꼭 포기하실 때는 하시고, 절대 끝까지 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장님, 여드름을 짜서 터진 다음에는 이제 물로는 씻어냈어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가 중요한데 첫 번째, 자, 터진 구멍이 매우 작고 특별히 삼출물이 없을 때는 그냥 오픈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물질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게만 주의를 하고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줘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터진 구멍이 크고 그리고 삼출물이 나올 때는 무엇인가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썬블럭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극되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크면. 네. 그래서 이때 붙이는 제재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여드름 패치, 두 번째 듀오덤, 세 번째가 메디폼 등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원장님, 이게 여드름을 짜서 심상치 않게 진물도 굉장히 많이 나고 구멍도 막 뚫려 있는 게 육안으로 보일 때는 저는 항상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여기 위에 뭘 붙여야 될지 좀 메이크업에 튀지 않게 좀 스티커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가 고민이었거든요. 사람마다도 다 다른 게 다르기도 하고요. 네. 위에 말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여드름 패치는 주 성분이 살리실산, 티트리오일,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살리실산으로 각질층을 녹이는 작용을 한다는 면에서 이 여드름 패치가 여드름을 가라앉힐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 있는 여드름 패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이 함량, 살리실산의 함량이 낮아서 각질층을 녹이는 역할이 진짜 작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미 골마서 터진 것 같은 부위에는 사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듀오덤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상처 부위에 습윤된 환경을 만들어주고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막아줍니다. 자, 세 번째, 메디폼은 이 폭신폭신한 폼 제제로 병변에서 좋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자체적 접착력이 없고 붙이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즉 이때는 듀오덤을 작게 붙여주는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너무 화장을 많이 안 해도 되는 날은 듀오덤을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걸 며칠 정도 붙이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듀오덤을 길게 붙이면 또 오히려 주변 모공을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 듀오덤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짧게만 붙여줘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멍 부위에 딱지가 잘 생겨 있거나 우리 그 여드름 짠 부위의 구멍에 딱지가 잘 생겼거나 아니면 진물도 멈추고 구멍도 막혀 보이면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드름이 딱 보였을 때 막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끝까지 막 피 나올 때까지 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되도록이면 심각한 상황이면 병원에서 압수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수평으로 막 누워서 누르면 절대 안 되고 피부에 덜 자극이 되게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줘도 좋고 막 구멍이 크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바를 때 영향이 될 것 같으면 좀 그 위에는 듀오덤을 작게 오려서 붙이는 게 좋은데 이때 듀오덤도 막 나을 때까지 계속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오히려 뭐 주변에 모공을 막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죠? 네, 똑똑. 이제까지 다 기억한 게 맞죠? 역시 법대생이 나오신데요. 아니에요. 오늘 정말 유용한 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드름 자국을 예방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네, 지금 아주 힘들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다음 네. 단계. 우리 세 번째, 여드름이 터지고 아물고 난 후 검붉어질 때인데 사실 사람에 따라서 그냥 여드름 터진 부위가 우리가 막 빨개만 지고 네.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검붉어지면 또 무조건 색소 침착으로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맞아요. 자, 이것은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얼마나 햇빛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 노출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햇빛 노출을 막으려면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위에 좀 잘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지만 터진 부위에 구멍이 큰 경우에 또 염증이 심한 경우 바로 그 위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면 선크림 성분이 자극을 줘서 색소 침착이 잘 생기니 디오덤을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는 또 그래서 그 색소 침착이 될 부위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절대 안 되겠네요. 디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터진 구멍이 이렇게 메꿔지고 살이 살짝 검붉어질 경우에 네.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것이 네.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증이 있는 상태, 피부 표면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는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감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즉 염증이 한창 심한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안 되고 염증이 가라앉고 검붉어져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바르는 것이 좋겠고 애매하면 근처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담을 한 이후에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집에서 갑자기 여드름이 터졌을 때 간단하게 여드름 자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저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또 당장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럼 함께 인사할까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